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요즘 중학생만 돼도 화장하는 아이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예쁘게 보여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싶은 욕구는 본능적인 겁니다. 사춘기에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화장이나 옷차림, 성형 등 외모에 대한 집착은 단순히 사춘기적 호기심을 넘어서 불안, 분노, 우울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에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짙은 화장이나 화려한 옷에 집착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가리고 싶다라는 그런 무의식을 반영합니다. 얼굴에 상처나 흉터가 있으면 유독 그 부분을 더 짙게 화장을 해서 가리고 싶은 심리처럼 말이죠. 또래들보다 유난히 더 화장을 짙게 하고 옷차림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은 결국 자존감이 떨어지는 원인과 연관됩니다. 또 또래 집단이나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까 미리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로 차분히 나아가기보다는 남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해하면서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자기를 맞추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내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못났다고 규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불안을 때로는 전부 외모와 결부시켜버립니다. 외모가 좀 더 나아지면 애초에 초라하다 여기던 자기 존재감이 만회되고 인정받는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럴수록 자기 외모에 대한 만족은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자기를 못났다고 규정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외모 꾸미기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외모로 전환시켜 도피해버리게 됩니다. 외모 탓이 아닌 일도 외모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채울 수 없었던 좌절감을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치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겁이나 불안을 감추고 상대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과 긴장감을 느낄 때 짙은 화장이나 장신구, 화려한 옷차림에 유독 더 집착해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에서도 욕설이나 건들거리는 시비조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환자 사례를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살이 자꾸 찌고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심해져서 내원한 중학생 A양입니다. 근데 엄마는 대뜸 아이가 벌써부터 화장을 너무 짙게 한다는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중학교 진학 후 갑자기 안 하던 화장을 하기 시작하더니 피부 트러블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A양은 얼굴 피부는 화장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호르몬 문제라고 맞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기가 아침에 머리 단장과 화장을 하는데 1시간씩 걸린다며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A양은 그 정도는 안 걸리는데 엄마가 자꾸 과장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른 아이들도 다 그 정도는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다시 누가 그렇게 입술을 쥐잡아 먹은 듯이 시뻘겋게 하냐며 한참을 두 모녀가 진료실에서 옥신각신 설전을 벌입니다. 집에서도 이런 문제들로 계속 싸운다고 합니다.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아예 화장품을 다 감춰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A양은 엄마의 비싼 화장품을 훔쳐가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엄마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더니 갑자기 변했다고 말합니다. 과연 사춘기 호르몬 변화 때문일까요? 상담 결과 자존감과 불안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평소 엄마가 A양에게 기대한 건 오로지 공부와 모범적인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A양은 공부로는 도저히 승부가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엄마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했고 그나마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어울릴 수 있는 건 외모라고 판단한 겁니다. 공부에서 엄마에게 인정받기는 포기가 됐고 아이들 무리에서라도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함께 끼고 싶었던 겁니다. 또래 집단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짙은 화장을 하면 엄마는 다시 잔소리와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양 입장에서는 자신을 비난만 하는 엄마보다는 그나마 화장만 하면 자기 존재를 인정해주는 또래 집단 쪽으로 삶의 방향이 확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잔소리겠지만 A양은 이를 자기 존재에 대한 비난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내가 뭘 해도 잘못됐다라고만 해 라며 서로 불신의 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만 오면 눈도 안 마주치고 냉장고에 먹을 것부터 찾았던 겁니다. 엄마만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그걸 먹는 걸로 풀었던 겁니다. 그러자 살이 찌고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은 더 못나 보이는 겁니다. 또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화장이라도 더 짙게 하려는 거죠. 근데 엄마가 화장품 살 용돈마저 줄여버렸습니다. 화장품이 없으니 엄마 화장품을 몰래 훔쳐서라도 하게 된 거죠. 근데 엄마는 또 못된 행동이라며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합니다. 그러면 A양은 또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무의식이 강해집니다. 그거 봐, 난 못났어.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우리 엄마도 늘 나한테 그렇게 말하잖아. 너 때문에 엄마가 못 살겠다고 말이야. 커서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A양이 중학생이 되더니 사춘기 때문에 갑자기 화장 중독이 된 걸까요? 그저 A양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A양에게 더 강한 체벌과 생활 지도만 엄격히 하면 A양은 좋아질까요? 이 문제는 A양의 문제인 동시에 엄마와 아이의 소통 방식의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살을 빼고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한약을 처방해주는 동시에 당장 함께 가서 화장품 세트부터 사줄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하는 요령도 엄마가 직접 좀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너무 진하게 하지 않아도 예뻐 보이도록 말이죠. 그리고 화장은 못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더욱 예쁘게 보이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망이니 그것을 어느 정도 채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아이를 자꾸 비난하고 지적하는 엄마의 태도 변화도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러자 아이는 한약을 먹고 살도 빠지고 얼굴 피부 트러블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쓴 한약을 본인이 더 먹겠다고 다시 지어달라고 엄마를 재촉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짙은 화장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도 처음보다 확 달라졌습니다. 편안해진 거죠. 딸을 바라보는 엄마 마음이 편안해지네 엄마의 만성 두통도 덤으로 치료가 됐습니다. 다음 사례는 부모에 대한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내원한 고등학생 B군입니다. 평소 엄마와 가장 부딪히는 문제가 뭔가를 봤더니 바로 옷 문제였습니다. 엄마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안 그러더니 고등학교 진학 후에 아들이
유난히 멋을 부린다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자마자 대부분을 옷을 사는데 바로 다 써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간식 사 먹을 돈조차 없어 친구에게 돈까지 빌린다고 합니다. 돈도 돈이지만 엄마는 한창 공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온통 관심이 옷에 쏠려 있는 게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A양과 마찬가지로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며 멋을 부리는 B군 모습만 봐도 엄마는 우라통이 치민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네가 지금 멋 부리고 있을 시간이 있냐라며 또다시 지적을 하게 됩니다. B군은 그런 엄마에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분노를 폭발시킨 거죠. 최근에는 부모에게 욕설까지 하자 부모님 모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도 곧잘 하고 큰 말썽 없이 잘 지냈는데 옷에 집착하면서 180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B군 역시도 옷이나 외모에 집착하게 된 데는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존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던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상위권이었지만 자신이 원하던 특목고 진학에 실패한 뒤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근데 막상 일반고에서도 중학교 때처럼 벼락치기 식으로만 공부를 하니 성적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겁니다. 막상 열심히 해보려니 또 엄두는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나 성적으로 자기 자긍심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한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공부하라는 말과 함께 모범적인 생활 태도만 반복해서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하고 도망쳐버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서의 도피 심리가 결국 옷과 외모 집착으로 이어진 겁니다. 공부할까 말까 너무 힘들 텐데 안 하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조금 해봤는데 성적은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런 골치 아픈 내적 갈등으로부터 도피할 그 무언가가 보통은 제일 많은 것이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 외모 집착으로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발병 과정을 모르는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모범적 생활 태도만을 반복적으로 주문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녀들은 한결같이 더 멀리 도망칩니다. 부모님은 다시 더 쫓아가지만 자녀는 더욱 저항하는 악순환만 반복됩니다. 이럴 경우 자녀들은 부모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도 합니다. 멀쩡한 얼굴을 당장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어른들도 부담스러운 고가의 옷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이는 당장 아이들이 진심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쉽게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 자신의 입지와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모가 화장이나 옷 사는 걸 못하게 하면 할수록 자신들도 더 세고 더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현재 요구를 부모님 기준에서 무조건 무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더 엇나가거나 더 어깃장을 부려서라도 자신의 욕구 불만을 해소하려 하기 때문이죠. 이보 전진을 위해 당장은 일보 후퇴하는 심정으로 적당한 선에서 들어줘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가 어떤 내적 갈등 때문에 화장이나 옷과 같은 외모에 집착하려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모범 답안만으로는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부모님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즉 자존감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성장기 불안감도 연관됩니다. 그래서 외모 한 가지에 자신의 삶의 모든 걸 결부시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외모 집착을 나무라거나 모범적인 기준에 맞추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좋아지질 않습니다. 화장이나 옷, 성형수술 그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자기 삶에서의 불안, 분노, 그리고 도피 심리가 왜 발생했겠는가를 생각해보고 이 부분부터 실마리를 차분히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령에게 심통부리기였습니다.